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말과 월초가 같이 혼합된 한 주가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휴장 여파로 인한 출전마가 다수 출전하고 있어서 이변의 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다적중 중배당을 목표로 또 승부처에서의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새로운 제가 이 창을 만들어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조금 어렵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요, 토요일상, 일요일상 업데이트 됐을 때 바로바로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 좋아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자 말씀드리면서, 자, 제주 1경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레이스가, 자, 인기마 5번, 6번 두 마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인기 1위는 6번인데 저는 5번 영지신이라는 마필을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경주예요. 영지신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지만은 마필 체중 자체는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재검 자체도 양호한 모습으로 출전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제주에서는 재검 좋은 말들이 복귀전에서 바로바로 좋은 모습 보이죠. 휴양마들 성적이 가장 좋은 게 서울, 부경, 제주 중에 제주입니다. 그만큼 제주는 각 구시에서 나오는 말들이 워낙 많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반 전개 이점까지도 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전개 이점이냐? 인기 1위로 팔리는 광해 천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는 발주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행을 못 갔던 경주예요. 이번에는 광해 천하가 정상으로 나온다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 한 집에서 같이 출전하는 비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유수여신이라는 말도 초반 순발력은 좋아서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고요. 여기에 이제 안쪽 인기마 2번 레드 크라운이 안쪽 게이트 이점에 따라 초반 적극적으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는 8번 귤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얘는 5,900만원 상당히 고가로 경매가 된 마필이고요. 말가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뛰어줄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인데, 이번에 보니까 조교 강도를 많이 올려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귤스타가 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는 잘 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만 있을 뿐이지 과연 이 말이 얼마만큼 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살짝 의심하면은 저는 귤스타를 좀 의심하는 입장이고, 대신에 배당이 1번 킹콩 스텝이 오히려 김다영 기수라서 그런지 배당상의 메리트는 킹콩 스텝이 좀 더 있어요. 얘도 능검 자체는 양호했거든요. 자, 그래서 초반에 광해천하가 편안하게 선행을 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저는 5번을 축으로 오늘 첫 경주를 시작해 봅니다. 5번 영지신이 따라가도 상관없는 그런 경주 조건. 6번이 선행 간다면 상대마 1순위고요. 안쪽에서 2번, 1번 이러한 마필들이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다. 저는 5번을 필두로 오늘 첫 경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오늘 초반에 제가 바로 복병이 좀 있어서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복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인기마는 8번 보령 울트라맨이 인기 1위에요. 주행검사 때 보니까 이 말은 선행을 갔어요. 근데 선행을 가려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선행을 가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모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래를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타지 않아도 되는 능검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령 울트라맨이 혹시나 이런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전개가 돼버린다면 이거 모래에 대한 반응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
4번 그레이트 파워란 말도 선행을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령 울트라맨이 편안하게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다. 여기에 논스톱워그도 요거 이번에 다시 주행검사 받았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어요. 주행검사 다시 받았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문제는 외곽이에요. 외곽에서의 전개이기 때문에 얘는 선행에 대한 부분, 얘는 전개 여부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인기마지만 뭐 그냥 두 마리가 동반 입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주 다소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감히 하나 복병으로 노리는 거는 이거예요. 2번 화이트 스타라는 마필.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왜? 능검 때 순발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말은 종반 끝걸음은 있습니다. 종반 끝걸음이 있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는 그냥 무난한 정도의 수준으로 능검을 통과했지만 이 말이 김혜성 기수를 만나면서 순발력이 떨어졌지만 안쪽이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 전개 자체가 좀 빨라질 수만 있다면 요거는 직선에서의 뚝심 발휘도 기대가 된다. 전개가 빨라지기만 하면 왜? 보령 울트라맨도 선행을 못 가면 위험성이 생기고 얘도 외곽 돌면은 위험성이 생기는 경주면 앞선에서의 뛰는 인기마들이 직선에서 조금 탄력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 못 받고 외곽 돌고 그러므로 인해서 화이트 스타는 반면에 안쪽이기 때문에 요거 추입 타이밍만 잘 잡아내 준다면은 화이트 스타가 요거는 제대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겁니다. 자, 2번 화이트 스타가 비인기마기 때문에 배당말을 아예 놓고 때리면서 철저히 중배당으로 공략할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복병이기 때문에 승부 레이스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비인기 마필이니까 3복승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복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 오늘 김혜성 기수의 화이트 스타를 가지고 바로 요거 철저히 중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주 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는 뚜렷한 충막감이 없는 가운데서의 여기도 복병 하나를 좀 봅니다. 6번 지구여신이라는 마필을 먼저 좀 노리고 있어요. 인기만은 이제 2번 서부 아이콘이나 또 7번 캡틴맨 이런 말인데 서부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 것이고 근데 서부 아이콘은 지난번 선행 가서 깨졌단 말이에요. 더 뜰 게 없어요.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뭐 유일한 선행마니까 얘는 받치는 정도 받치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캡틴맨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편안한 선입이었습니다. 편안한 선입이었는데 지난 경주 입상을 하고 뭐 조교 강도가 강했던 것도 아니고 게이트가 지난번보다 더 외측이고 그러니까 얘도 솔직히 더 뛸 것 같진 않아요. 선행을 가기 이전엔 선행을 가면은 더 뛸 것 같은데 선행은 2번 서부 아이콘이 나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서 캡틴맨도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재검 때 걸음이 좋았던 6번 지구여신을 한번 노려볼까 생각이 들어요. 얘는 지금까지는 능검만 좋았단 말이에요. 능검만 좋았던 마필. 그러니까 5월 달에 받았던 주행검사 때도 걸음은 좋았지만 실전에서는 능검보다도 오히려 기록이 안 나왔어요. 능검 때보다도 실전 기록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검 때보다도 실전 기록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다시 휴양을 하면서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시의 걸음은 또 좋아요. 또 좋습니다. 그래서 요 실전 적응력만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구여신이 충분히 때려볼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이번에 조교 강도를 대폭 올리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조교발의 효과가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안쪽에 또 하나 인기마가 있죠. 1번 아름나라는 마필. 얘도 마찬가지 지난 경주 최적 전개를 했단 말이죠. 저 복귀상으로 봤을 때는 얘도 더 뛸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인기마로 팔려가는 그런 경주인 이상, 자, 그렇다면 요거 지구 여신이 능검시의 걸음만 발휘해 준다면 더 뛸 거 없는 인기마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 지구 여신이, 이거는 복병이다. 지구 여신 한번 가지고, 지구 여신을 가지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자. 6번 지구 여신 가지고 7번, 1번, 2번 복병 놓고 역으로 인기마 쪽으로 붙여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하겠고요. 자, 부산 이경주 오늘 부경에서 다시 한번 승부처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승부레이스로 가져갈 건데 여기 보니까 돌핀킥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돌핀킥. 자, 얘는 지난 경주 선행을 갔었던 말입니다. 돌핀킥은 선행을 갔었던 말인데, 돌핀킥하고 크리스털 물결이랑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경주예요. 자, 돌핀킥이라는 말이 원래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데 지난 경주는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선행을 나섰던 그런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는 기습적으로 한번 선행을 나서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몰아서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전처럼 선입으로 전개할 가능성도 있는 말이에요. 무조건 선행을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더불어 여기에 지금 크리스털 물결이란 말은 얘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난 경주 때 제가 거품마로 잘랐던 말이에요. 크리스털 물결을 왜 지난번에 거품마로 잘랐느냐, 인기마였는데, 그 경주는 빠른 말이 다수 출전하는 경주였고, 그래서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었던 경주입니다. 자, 크리스털 물결이 지난번 모래를 역시나 맞으면서 실전 걸음이, 직선에서의 탄력이 조금 덜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크리스털 물결은 이번에 모래를 안 맞는 경주예요. 돌핀킥이 선행을 가던 말든 크리스털 물결은 모래를 안 맞는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리스털 물결이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크리스털 물결을 놓고 여기서는 승부를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전개가 돌핀킥이 먼저 나가도 요렇게 선행을 먼저 나가도 크리스털 물결이 외곽에서 선입으로 이렇게 붙는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크리스털 물결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돌핀킥이 위험해지는 경주거든요. 크리스털 물결은 따라가도 상관없고 중반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돌핀킥을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크리스털 물결을 놓고 가야 된다. 이거 영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털 물결은 지난번에 모래를 맞을 수 있는 경주라서 제가 위험한 거품마로 말씀드린 거죠. 자, 7번 갈색 모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갈색 모자. 발주 아주 잘 나와요. 요게 7번입니다. 요거 김혜성 기수. 발주 아주 잘 나왔죠.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인데, 안쪽에서 이제 4번 나오고 그냥 두 번째 따라가면 좋지만 여기 빠른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에 크리스털 물결이 외곽에 엎어치는 말들 때문에 모래를 맞게 돼요. 4코너쯤 오게 되면은 모래를 맞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곽에 엎어치면서 크리스털 물결이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모래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맞습니다. 모래를 맞는 순간 말이 고개가 높아지면서 뒤로 중위권까지 밀려나는 모습 보이죠? 바로 이게 이 말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앞선 마필들과 거리차가 벌어지는 그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타도 원래 선의권에서 타야 되는 말이 모래를 맞아버려서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빠른 말이라고는 돌핀킥 정도밖에 없으면 뒤로 밀릴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털 물결은.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털 물결이 모래는 무조건 안 맞을 거다. 돌핀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후차권의 배당이 결정되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7번이 모래 안 맞을 경주니까 여기서는 승부로 놓고 들어갈 수 있다. 자, 돌핀킥이랑 오면 최저 배당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좋은 배당으로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크리스털 물결 다실바 기수가 돌핀킥을 어떻게 몰아가느냐에 따라서 후착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부경 승부처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주 3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는 제주에서 들어가는 승부로 오늘 제주 첫 승부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 요 경주는 인기 1위가 5번 광명 히트입니다. 광명 히트. 광명 히트는 기록이 빠른 말이에요. 기록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광명 히트는 기본적으로 액면상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특히나 지난 경주에서 선행을 가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던 말입니다. 뭐 너무 잘 뛰니까 부담 중량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광명 히트가 이번에도 그대로 그냥 쉽게 선행을 가면 다시 한번 입상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여유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승군전이고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광명 히트가. 그래서 인기 1위고 연속 입상을 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팔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팔리지는 못합니다. 근소하게 우세로 팔리는 거죠. 자, 광명 히트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팔리지 못하는 이유, 안쪽에서 명품 하늘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이라는 거, 또는 시원하게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경주 조건이라는 거. 앞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요 경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선행마가 겹치는 경주다라고 봐야겠죠. 선행이 겹치고 선행이 자리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경주면 1번, 2번, 5번 이런 말들이 자리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경주면 따라가도 상관없는 말을 놓고 공략하면 되잖아요. 상관없이 앞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말을 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8번 청룡바람입니다. 제가 요 승부라고 써드리진 않았는데 요 레이스는 제주 승부입니다. 청룡바람을 놓고 들어갑니다. 자, 청룡바람이 지난 데뷔전에서는 두 번째 2선에 붙어서 따라가면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이 말은 이번에 2선 전개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2선 전개를. 하지만 얘는 중위권에서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오히려 빨라서 보내놓고 청룡바람은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상관없는 말. 요거 영상 한번 보고 가죠. 승부용주니까. 청룡바람은 지난 경주 이후로 조경왕도도 더 강해졌어요. 자, 청룡바람 2번입니다. 노란색 모자인데 지난 경주는 청룡바람이 안쪽이라서 바로 1번 옆으로 붙이면서 두 번째 따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서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청룡바람이 제가 봤을 때는 중위권에서 뛸 수도 있어요. 따라가면서. 근데 이 정도 따라가도 여유 있는 걸음으로 뛰는 말이면은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말은 이번에 조교 강도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교 강도도 굉장히 강했지만 무엇보다 2세 거세마가 9천만원이라는 아주 고가로 경매가 된 말이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꽤 높은 말이라는 거죠. 자, 순말 거세마가 9천만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의 3배는 줘야 암말로서의 가격을 본다라고 제가 간간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암말들이 원래 가격이 더 높아요. 제주는 암말들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왜냐? 순말들이랑 거세마들은 뭐 씨순말 이런 말로 갈 수 있는 게 수준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그 좋은 혈통을 받아 나와서 상금을 벌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상금으로 오지 자기 말 가격을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암말들은 씨암말로 갈 수가 있어요. 암말들은. 그래서 암말들은 조금 비싸게 사도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을 후하게 쳐준다. 이거예요. 중고차로 팔 때. 그런 식이나 의미가 상통하는 거니까 암말들은 말 가격을 초구에 살 때 많이 주지만 순말이나 거세마는 중고차로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싸게 주고 산 만큼
그만큼 상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고, 그건 바로 혈통에 대한 기대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청룡바람이 딱 그러한 말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룡바람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아주 높은 말입니다. 자, 선행마까지 겹치겠다. 조교 열심히 했겠다. 혈통 좋겠다. 그러면 청룡바람이 여기서 주저할 이유도 없고 못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청룡바람을 놓고 승부 레이스로 들어가는 경주고, 과연 5번 광명 히트가 선행을 잘 받아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앞선이 뭉치면서 터지는 배당으로 갈 소지도 꽤 있거든요. 터지는 형태로 갈 것이냐, 그거까지 현장에서 한번 딱 잘 주목해가지고 멋진 조합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번을 놓고 승부해야 되는 경주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자, 부경 3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부경 3경주는 7번 글로벌 포스가 이 정도면 강축으로 잡혀져 있는 경주고, 저 역시 글로벌 포스를 충막감으로 봅니다. 얘는 지난 경주 때 솔직히 입상할 때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경주 때 모래를 안 맞으니까 다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경주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순발력 있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거는 글로벌 포스가 다시 선행을 그냥 가는 경주예요. 선행을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모래를 다시 한번 안 맞는 경주다. 선행감은 뭐 전개까지 더 편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 포스가 그 전개하면서 이러한 부진마들 상대로 입상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포스를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인 것이고요. 여기 이제 상대마가 5번 두루쿰다의 김혜선이냐, 플레이업의 김동영이냐. 자, 기수 사이즈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혜선 쪽으로 최저 배당이 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구미가 약하니까 플레이어업도 같이 상대마로서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경주예요. 여기 이제 데이모스가 2세마로 출전하거든요. 데이모스가 2세마로서 여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얘는 우선 지난 경주 이후로 파행 때문에 조교가 많이 좀 다운이 됐어요. 파행 때문에. 현장에서 데이모스의 체중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는지, 자, 요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조교가 좀 약했기 때문에 체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그래서 요 레이스는 데이모스는 현장에서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7번 글로벌 포스를 가지고 5번 두루쿰다 또는 9번 플레어업, 자, 요 중에 주력 막권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로 갑니다. 제주 4경주는 비인기 마필 하나 좀 가지고 공략해볼까 싶어요.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만 다 팔리고는 있어요. 근데 아주 이렇다게 느낌이 강하게 오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아주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경주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나마 이제 인기로 팔리는 말이 3번 철선녀가 근소하게 인기 1위에요. 얘가 지난번에 복병이었습니다. 인기 7위였던 말이 인기 5위까지 약간 바람이 좀 불었던 말인데, 얘는 이번에 최적으로 내치기이기 때문에 최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의 더 뛸 여지는 있어요. 근데 워낙 뒤에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 요게 언제든지 좀 늦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상대 마필인 2번 캡틴 공주나 4번 은하전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순발력을 살려갈 수 있는 말들, 선행이든 선입이든. 자, 그래서 얘는 추입이고 얘는 선행이나 선입으로 뛰는 마필들이에요. 자, 요 세 마리가 이제 드러나 있는 액면 인기마가 되겠고, 이번에 게이트가 좋은 명성불패. 자, 얘도 초반에 빨리 붙을 수 있는 말이고, 천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착순해 왔으니까 얘도 액면상 팔려주고 있어요. 근데 요 경주는 그냥 이대로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저는 이번에 이 복병이 10번 라스트 타임이라는 마필, 요 말을 하나 좀 쬐고 있거든요. 라스트 타임.
자, 라스트 타임이 지난 직전에 최적 전개하면서 2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직전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품마로 잘라냈던 말이었습니다. 거품마로. 자, 그러면 지난번에 왜 이 말을 거품마라 해가지고 잘라냈느냐? 그 경주가 광해대부라는 충막감이 있었던 경주예요. 그 경주가 충막감이 있었던 경주였었고, 그 충막감이 있는 가운데 라스트 타임은 승분에 걸려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막감 앞에 선행가는 강축이 서 있고, 얘가 무너지면 라스트 타임이 올라오면서 추입을 하겠지만 얘가 무너질 경주가 아니었어요. 대가리가 확실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라스트 타임이 아무리 잘 뛰어도 2착인 거고, 그러면 아무리 잘 뛰어도 2착이고 게다가 인기마였다면은 누구나 다 이번은 우리가 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 뛰어야 2착인데 여차하다가 3착하거나 4착하거나 해서 승분해버리면 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을 기다리는 게 낫다. 그래서 지난 경주는 승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제가 자른 거예요. 근데 지난번처럼 강축 선행마가 있는 경주가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강축으로 앞에서 누가 버틴다라는 보장도 할 수 없고, 누가 올라온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타임은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걸음이 있고, 안쪽에 고만고만한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면 이번에는 승분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라스트 타임 놓고 이거는 배당을 한번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지난번에는 거품마로 잘랐지만 이번에는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다면 라스트 타임의 추입이 이거는 먹힐 수 있다. 초반에 가장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는 우선 4번 은하전설, 얘가 죽으면 선입, 추입 요런 말들하고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특히나 인기 1위인 철선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으로 안 가는 거는 라스트 타임하고 약간 습성이 겹쳐서 추입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니까 겹쳐서, 원래 그런 댕댕 막권이라든가 추추 막권 이런 것들이 원래 조합하기가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뭐 댕댕보다는 추추가 그래도 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라스트 타임이 추입 타이밍을 잘 잡으면 요런 마필하고 조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4번을 먼저 1순위로 추천드리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번을 축으로 4번, 2번, 3번, 자 요것도 철저히 중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니까 라스트 타임을 지난번에 잘랐던 이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반대로 노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라스트 타임을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는 1번 토암산 드래곤이 1번 게이트까지 받아 나와서, 자 요거는 저 역시 충막감으로 좀 봅니다. 자, 지난 경주도 외곽으로 쓱 감으면서 외곽에서 지난번 3선 전개를 펼쳤죠. 외곽에서 3선 외곽 전개. 자, 그럼에도 입상을 해냈고요. 자, 이번에는 내치기이기 때문에 전개는 더 편해질 겁니다. 자, 토암산 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최저배당이 8번 올라운드 원이에요. 요거 기억하실 분이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축 놓고 때리면서 중배당의 적중을 만들어드렸던 경주였어요. 왜? 지난 경주 이전에, 직전에 완전히 말을 개판을 쳐놨어요. 개판을 쳐놔가지고 이 말이 경주 뛴 거 복기로 보면은, 복기상으로 보면 추천을 못해요. 완전히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이렇게 개판 칠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지난번 축으로 놓고 때렸던 것이고, 그 판단이 정확히 옳아서 보상으로 중배당 적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이 말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은, 야 이거
웬만한 편성이면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추임력도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말 자체가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대변해서 딱 보여준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말이 이전째 완전히 개판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올라운드원의 모습이 아닌 거였죠. 절대 이거는 지난 경주가 잘못된 거야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적중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지난번에 늑발을 해도 올라왔잖아요. 이번에도 올라운드원은 능력은 무조건 통하는 말입니다. 추입 타이밍이 문제일 뿐이지 능력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올라운드원은 무조건 이번에도 배팅권이에요. 그래서 18 막건이 최저배당이라도 저는 기본 원툴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18은 원툴로 들어가요. 여기에 석세스 파워가 선행을 갖다가 지난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기복을 보였거든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투암산 드래곤이랑 석세스 파워랑 두 마리가 비슷하게 순발력을 보여갈 거는 같은데 아마 내치기니까 투암산 드래곤이 먼저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고 석세스 파워가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 같은데 따라가서 얼마만큼 버티느냐 그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요 경주는 제가 올라운드원이라는 말을 배팅권에 무조건 가져갈 거라서 대길 준대길을 다 보고 가기에는 이 배터 입장에서는 막권 공략하기가 쉽진 않죠. 인기마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석세스 파워를 버리도록 할게요. 석세스 파워를 버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뭐 4번이 올라온다거나 매직 11도 지난번 내치기에서는 잘 뛰었잖아요. 이번에 자리를 외곽에서 어떻게 잡을까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복병으로 팔리는 이유인 건데 석세스 파워나 매직 11이나 저는 삐까삐까 하다고 봐요. 그래서 2번 대신에 10번 매직 11을 배팅권에 가져가고 싶네요. 1번을 놓고요. 1번을 놓고 지난번 맞춰 먹었던 올라운드원 다시 한번 상대만 1순위고 4번 그리고 10번을 배당마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주 제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에요. 여기는 2번 황금들녘이 연속 입상을 하면서 압도적인 인기로 팔립니다. 여기는 볼말이 우선 황금들녘 이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저급으로 배당으로 팔리는 7번 오라동 봐야 됩니다. 오라동. 자, 이게 이제 대끼리로 팔리죠.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갔었던 말인데 이번에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오라동은. 두 마리는 입상을 했던 말이니까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볼 수밖에 없는데 한 마리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3번. 우당대목이라는 마필. 우당대목. 자, 우당대목은 지난번 복병이었는데 요거 말을 지난번에 조금 이상하게 탔어요. 약간 이상하게 탔는데 무슨 뜻이냐? 추진을 뒤늦게 하더라고요. 뒤늦게. 야, 우당대목이 추진을 제대로 했으면은 요거 입상도 해볼만 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로 지난번에 추진을 한 템포 늦게 추진이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 우당대목 지난 경주 때 크게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경주보다는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였어요. 자, 액면상 황금들녘 인기마필이고 오라동도 인기마필입니다. 자, 요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당대목이 더 뛸 수 있다면, 즉 복병이 있다면, 관리마가 있다면 그놈을 놓고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당대목이 더 뛸 수 있는 말이라면 저는 이놈을 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당대목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이고 여기에 이제 무적퀸 정도까지가 인기권에서 가능성 있는 마필이고요. 조금 넓게 봐서 배당마까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프루신호등은 복병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너무 외곽이고 복병이라면 요거 같아요. 요거 8번 소왕산. 이번에는 김경유 기수라서 상대적으로 열심히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전현준 기수가 탔던 거니까. 근데 소왕산 정도까지가 배당상으로서의 메리트는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3번 우당대목을 가지고 2번 황금들녘 그리고 7번 오라동 그리고 현장에서
배당마까지 하나 3번에 붙여서 요렇게 우당 대목을 가지고 관리만 가지고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오경주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자, 4번 N번이의 전개가 이번에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N번이가 빠른 말은 아니에요. 빠른 말은 아닌데 이번 경주 기복말 편성이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말은 바벨 트로페오죠. 얘가 이제 선행만데 선행을 쉽게 나설 것이냐, 쉽게 못 나설 가능성이 있죠. 기록으로 봤을 때는.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타우루스 킹이 얘가 모래를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른 말은 아닌데 이번에 강등돼서 나오는 국대 2호로도 기록상으로는 초반에 좀 밀고 나올 소지가 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 트로페오가 혼자 편안하게 나가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말인데 혼자 편안하게 나가도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바벨 트로페오가 요거는 이번에도 의심이 간다. 자, 그렇게 좀 보고요. N번이는 그런 면에서 선두권이 강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전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입상할 수 있는 경주력이고, 여기에 이제 상대마 1순위로 보는 마필이 얘가 안 팔리는데, 상임스타가 안 팔리는데 얘가 재밌어요. 저는 상임스타. 자, 상임스타가 지난번 12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번 게이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개 자체가 빨라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여요. 전개가 빨라지면 이번 경주 더 좋아질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상임스타는 저는 무조건 배팅권에 가지고 갈 것이고요. 여기에 드러나 있는 액면 인기마 9번 닥터솔라, 그리고 이번에 무한 아르샤 다실바 기수가 승훈이가 이제 N번에 가 있기 때문에 기승하게 됐는데 무한 나르샤까지, 바벨 트로페오는 덜 보고 들어가는 경주이니까 요 레이스는 4번 N번이를 가지고 6번 상임스타는 전적으로 가져가고 싶고요. 인기마인 9번 11번까지 요렇게 추천을 좀 드려본다. 4번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제주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중반부 기복마 경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그 가운데 안쪽 2번 황해가 근소한 인기 1위인데, 자, 근소한 인기 1위지만 지난 경주 이후로 계속해서 강조교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다시 한번 내측이기 때문에 선행까지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만약에 황해가 내측이 아니었다면은 선행을 못 가는 경주가 돼버리면은 이렇게까지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위험성도 있는 말이 될 건데, 자, 지난 경주 선행 가서 돌았고 이번 승군전 그리 강한 편성 아니어서 선행 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돌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봐요. 선행 상대마가 4번 소록별이에요. 소록별. 소록별이 지난번 선행 갔었잖아요. 선행 상대마가 소록별인데 소록별보다는 안쪽에서 먼저 나갈 수 있으니까, 자, 황해가 그대로 좀 꽂을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황해가 앞에 가고 뒤에서 이제 올라오는 말 중에 소록별이랑 같이 뛰었던 청룡시대가 아무렴 소록별이 선행을 못 가면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청룡시대가 우선은 상대마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안둑수지만 12조에서 안둑수 기수가 기승하는 경주지만 천하장도 전개상 올라올 수 있는 말이란 말이죠. 전개상 올라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천하장도 되는 말이고, 더불어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하나 더 있죠. 안쪽에 1번 해신까지. 요런 말들이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팔리는 말 중에서는 캡틴 미소가 지난 경주도 그렇고 입상할 때도 보면은 가벼운 부담 중량으로 인해서 뛰었었던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해 보이는 그런 말은 아니어서 인기마 중에 하나 조금 덜 본다면, 그 중에 하나 조금 약하게 본다면 캡틴 미소 정도가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 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주는 이제 전개로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2번 황해가 선행을 가서 버티는 그림을 그리면서 10번 청룡시대
그리고 5번 천하장, 여기에 1번까지 요런 마필들이 붙일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 6경주로 가는데, 자, 이제 승부 한번 들어가 볼 때가 됐고요. 자, 이번 경주를 오늘 부경에서는 메인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만 요렇게 팔려가고 있어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만. 자, 인기마 좀 접전으로 의외로 흘러갈 것 같은데, 뭐 혼전으로 팔리면 더 땡큐죠. 여기서는 인기마지만 4번 파차마마를 그대로 충막감으로 보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파차마마가 지난 경주 선행을 가서 솔직히 여유가 없이 입상을 했어요. 그 뒤에서 올라왔던 말이 3번 샤클로드랑 여기에 이제 이거였죠. 6번 닥터시티, 이런 말들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차마마가 이번에 선행을 못 가면 지난 경주보다 덜 뛸 가능성이 있겠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전개로 분석을 한다면 딱 그거죠. 여기에 지금 안쪽에 닥터 카렌도 선행 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차마마가 선행을 못 가면, 왜냐면 예전에 7월 4일이었어요. 7월 4일날 경주가 닥터 카렌이 선행 가서 이책하고 파차마마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닥터 카렌이 더 빨랐거든요. 파차마마는 그 당시 52.5에서 지금 56까지 부담이 늘어났으니까 솔직히 그 전개로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차마마가 전개로 본다면 빠질 수도 있는데, 얘는 지난 경주에서 선행을 가긴 했지만 파차마마는 선행마로 볼 말은 아니에요. 따라가도 충분히 입상을 하는 말이고 따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유독 지난 경주에서는 굉장히 빠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지난 경주가 굉장히 빠른 경주였어요. 이거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당시 파차마마가 레이스를 엄청 빠르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레이스맨이 넘어가 버렸어요. 선행 가는 말을 누가 옆에서 쑥 지나가 버리면 그 말은 뛰려는 의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누가 넘어가면은 걸음이 그냥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누가 옆으로 훅 지나가면은 의지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사람이 그 느낌으로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이 누가 휙 넘어가면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느낌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파차마마가 지난 경주 레이스맨 때문에 마지막 걸음이 조금 위험했지만 파차마마는 이번에 따라가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 보거든요. 요거는 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차마마 지난번 레이스가 얼마나 빨랐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 나오는 셰클로드랑 닥터시티와의 4코너 거리차만 보시면 돼요. 파차마마가 10번입니다. 파란색 모자. 자, 파차마마인데 요게 여기서는 이 레이스맨을 넘어서 그냥 선행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우승을 하려고 그냥 선행을 좀 갖고, 그러면서 이제 레이스가 좀 빨라졌어요. 후속 마필들하고 거리차가 쭉 벌어지면서, 이번에 같이 나오는 셰클로드나 닥터시티는 분홍색 모자랑 연두색 모자예요. 얘네들입니다. 분홍색 모자랑 연두색 모자. 요거 연두색, 분홍색. 4코너 돌 때 보면은 5마신 이상 차이가 나죠. 이 레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스맨이 4코너 돌자마자 훅 넘어가 버리니까 10번이 뛰려는 의지가 많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훅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엄청 셌다라는 거예요. 레이스맨이 엄청 센 거고, 얘가 선행 갔다가 잡혀버리니까 마지막 걸음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승하려고 덤볐다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2착을 목표로 뛰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잘 뛰었을 겁니다. 2착을 목표로. 근데 우승할 생각으로 선행 가니까 마지막에 여유 없이 잡힐 뻔한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이번에 파차마마는 굳이 선행이 아닌 따라가도 이번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가도 셰클로드나 닥터시티 이런 말들한테 진리 없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의 메인인데 삐까삐까하게 팔리는데 4번 파차마마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여기 요렇게 팔리고 있잖아요. 이 중에 거품마들이 있어요. 거품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큰 배당은 아니어도 나름 확실한 충막감이라 보고 여기에 붙여서 승부 들어갈 수 있는 상대마가 있는 경주니까 더불어서 5뒤에 안 잡혀있는 복병까지도 하나 노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파차마마 빼고 2, 3, 5, 6 중에 2마리는 버리고 들어갑니다. 2마리만 가져가고 2마리는 버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니까 파차마마 놓고 요거는 배당이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그래서 오늘의 부경 메인으로 준비했으니까 요 경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는 다시 혼전도가 좀 꽤 높아진 그런 경주입니다. 자, 드러나 있는 액면은 지리산의 선행으로 자, 가장 인기 1순위로 팔립니다. 지리산이 이번에는 조교강도를 좀 올렸어요. 지난 경주 때는 선입으로 전개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몰아주지 않을까. 안쪽에 이제 장타최강이 있어가지고 장타최강이 밀고 나오면 혹시 지리산이 못 가는 또는 마마골드가 밀고 나오면 지리산이 선행을 못 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어서 지리산이 물론 선입도 되지만 지난번에 선입으로 깨져봤단 말이죠. 그래서 요 경주는 지리산은 선행을 가야 할 것 같고 안쪽에 장타최강도 선행을 가야 할 것 같고 여기 1번 마마골드도 선행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선행마가 겹치는 경주다라고 보면서 전개상 10번 원중원을 다시 한번 전개상 유리한 충막감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원중원을 필두로 앞에서 1, 2, 8 중에 요 인기마 중에 선행 가는 말 하나는 살아남지 않겠나. 뭐 비비고 요즘에 경합하거나 그런 모습은 거의 없으니까 선행 가는 말 하나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보면서 원중원 놓고 압축을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원중원이 가벼우니까 저는 선행마까지 겹친다면은 충분히 가벼운 부담 용량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2번 장타최강을 이번에 좀 더 재밌게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이 8번, 그 다음이 1번 순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번 경주 10번, 2번 맞고는 그래도 중배당 나올 것 같거든요. 10번 놓고 2, 8, 1 이런 순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7경주. 자, 부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경 승부처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뚜렷한 축은 없습니다. 뚜렷한 축은 없는데 자, 여기 캐러비안 베이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거품마. 왜? 모래를 맞을 거니까. 자, 캐러비안 베이는 모래를 맞고 안 맞고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번에도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핵심이죠. 모래를 맞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오아시스 위너 선행갈 말이고 펫보이 선입으로 붙을 말이에요. 캐러비안 베이가 그 외곽으로 3선에서 타준다면 모래를 안 맞는 거고 캐러비안 베이를 가지고서 그냥 내축으로 숨어버리면 잡바이가 가능한 겁니다. 가고 안 가고가 뚜렷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캐러비안 베이가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복병으로 팔린다면은 야 이거 외곽으로 끄집어내서 배당 메리트가 있으니까 열심히 타겠지라는 건 있지만 인기마면 배당 메리트도 없단 말이죠. 캐러비안 베이를 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 이제 어와둥둥이 출전하고 있어요. 어와둥둥이 약간의 공백을 갖고 출전하고 있는데 어와둥둥은 선입으로도 됐었던 말이거든요.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다가 그 이후로 외곽을 계속 돌면서 기대 이하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변화를 모색하면서 이번에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합니다. 거세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지 자, 그게 이제 관건인 경주입니다. 캐러비안 베이도 액면상 인기마, 어와둥둥도 액면상 인기마. 여기 앞에 가는 오아시스 위너, 펫보이, 종반 뚝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그러면 결국에서는 직선에서의 뚝심 싸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이거는 5번. 나는 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지난번에 나는 꿈은 열심히 탔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경주고
최선을 다한 끝에 착순해 왔었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솔직히 별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다른 말들에 비해서 가장 좋았던 끝걸음을 가지고 있고 선두권이 우선 강하지가 않단 말이죠. 결국에는 직선에서의 뚝심이 저는 먹힐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5번 나는 꿈을 가지고 여기는 중배당으로 갈 수 있는 경주. 캐러비안 베이 얘는 받치기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부경에서는 마지막 승부처로 5번 요거 나는 꿈 가지고서 다시 한번의 승부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8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8경주는 자, 제주에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이자 오늘 제주의 최대 승부처, 제주의 메인으로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요 경주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여러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주 뛴 모습만 열심히 돌려보고 열심히 분석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해요. 근데 열심히 봐도 그 경주만 놓고서 판단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자, 우선 액면상 5번 동백여신이랑 달의 전사는 자, 지난 경주 지존보배가 선행 가서 돌았던 게임인데 이번에는 외곽이기 때문에 깝깝하죠. 선행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면 지존보배를 제외하면은 동백여신이랑 달의 전사가 올라오는 게임인 거는 분명한 거예요. 얘는 뭐 이번에 외곽이니까. 그래서 5번, 6번은 기본적으로 인기만데 그럼 이 대끼리를 누가 깰 수 있나? 지난번 뛴 거만 보면은 그냥 얘네밖에 없어요. 지난번 뛴 거만 보면은. 근데 그렇게 월등하게 팔리지도 않아. 뭔가 있다라는 뜻이 될 건데 자, 이번 경주는요. 이번 경주는 얘를 노려야 됩니다. 얘. 뭐냐? 1번. 태산수라는 마필을 노려야 돼요. 자, 태산수가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외치기였잖아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초반에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고 또는 최소한 선입이에요. 자, 전개 자체는 무조건 빨라집니다. 지난 경주도 이미 선입으로 빠르게 붙지 않았냐라고 하겠지만 외곽에서 출전할 때랑 내측에서 출전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마음가짐이. 자, 1300이랑 1400이랑은 발주하면 바로 코너입니다. 태산수가 이번에는 바로 적극적으로 선두권의 자리를 잡고 들어갑니다. 지난 경주도 그렇고 그 전 경주도 그렇고 외곽 게이트에서 출전하면서 딱히 좋은 모습이 안 나왔지만 요때예요. 태산수가 이때 딱 선두권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요때는 외곽에서 3선 외곽 정결을 했었던 게임이었거든요. 요 당시에 걸음이 나오면 이번에는 충분히 되는 게임이에요. 이때 이미 동백여신이랑 같이 경주도 뛰어봤단 말이고요. 자, 하지만 지난 경주만 놓고 본다면은 1번 태산수는 답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혼전도로 팔리는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 1번이 원게이트면 여기서는 때릴 타이밍이다. 오늘의 제주 마지막 승부이자 최대 승부처로 태산수를 가지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태산수가 원게이트 왔으면 안쪽 왔으면 이제는 때릴 수 있는 경주, 때릴 수밖에 없는 경주. 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태산수 놓고 오늘 마지막 승부 여기서 한번 끝장을 내겠습니다. 또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제주 메인이니까 꼭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부산 8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산 8경주는 외곽에 충막감은 있다라고 봅니다. 11번 그레이트 보이라는 마필. 자, 그레이트 보이가 저는 지난 경주 점핑으로 출전했을 때 뭐 강축에 붙여서 그냥 능력상 한방 게임이다 라고 봤고 뭐 가볍고 또 지난번에 편안하게 선입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미 점핑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된 승군전이나 다름없는 건데 센 말도 없고요. 센 말도 없고 이번에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승군전도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해서 11번 놓고 공략을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후차권이 좀 아주 혼전이죠. 왜냐면 이제 10번 플라잉칸이랑 12번 챔프고가 인기 많은데 모두 외곽이라는 점이에요.
그게 단점인 거죠. 외곽이라는 점. 근데 더 베스트 에버는 오랜만에 출전이라서 인기마로 잡혀있긴 해도 저는 딱히 강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속제일,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는 가속제일이 다시 한번 점핑으로 출전하는데 가속제일의 마지막 추입, 그러니까 플라잉칸이나 챔프고가 얘네들이 이제 빨리 붙는 말이라는 거죠. 선입으로 붙는 말이고 얘가 추입해서 그나마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11번 그레이트 보이는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요. 10번, 12번 그리고 7번을 배당마로 해서 오늘 마지막 경주 인기마에 붙여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금요경마 분석을 좀 다 드려봤고요. 자, 오늘 금요경마는 혼전도 높은 경주는 꽤 혼전도 있게 가고요. 인기마를 공략해야 되는 경주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중저 배당이 좀 고르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진짜 엉뚱한 말들, 말도 안 되게 타는 인기마들이 나온다거나 진짜 갑작스럽게 잘 뛰는 그런 말들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적중이나 배당을 잡아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는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좋은 결과 내기 위해 현장에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따 나중에 이제 이 종합 인기도 이런 것도 좀 봐서 의외로 많이 잡혀 있는 말, 의외로 안 팔리는 말 이런 거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하거든요.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마장에 나가니까 현장에서 최대한 좋은 선정 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예상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뵙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